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은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화에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시작돼서 한 나흘간 열릴 예정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인디애나 대표하는 공화당 두 상원의원의 소개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몇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원 법사위원회는 12명 대 10명, 공화당이 12명, 민주당이 10명이 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양성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당초는 뭐 화상으로 출연할 것도 얘기했다가 마이클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청문회 참석자들, 동료 상원의원들, 또 에이미 베럿 판사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에게 이제 건강에 위험을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패트릭 레히 연방 상원의원이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우선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과 카멜라 해리스 이제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직접 출연을 하지는 않고 이제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만 네. 그만큼 상당히 이제 우여곡절 또 진통 끝에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또 아시는 대로 이게 보통 2달 정도는 사전 조사를 하는데 뭐 2, 3년 전에 이미 항소법원 판사로 인준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사를 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평판도 좋기 때문에 16일 만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상원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할 것이고요. 네. 이제 질의응답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은 그다음부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적은 무엇보다도 이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이 돼서 연방 대법원의 보역 구도가 6대 3으로 되면은 지금 당장 오바마 케어, ACA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가 상당히 폐지될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에이미 베럿 판사가 반낙태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성 낙태권을 보호하겠던 로데 웨이드의 판결까지도 197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인데 이것도 뒤집는 시도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공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려면은 종교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아하. 종교 신념에 의해서 여성 낙태에 반대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반카톨릭으로 민주당이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한번 보시면 한 가지만 산을 보고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준 청문회도 선거 때문에 이제 그 선거 전에 10월 말 29일까지는 상원 전체에서 인준 표결까지 마치려는 것이 지금 공화당의 이제 전략이고요. 공화당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 상원은 폐쇄가 돼 있습니다. 이들이 확진자들이 3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주 19일 날에나 이제 문을 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문회만 계속을 하고 그다음에는 표결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 상원 본회의에서는 10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2, 3일 동안 하고 토론 전결 표결을 거쳐서 29일쯤에 최종 인준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단순 가반수면이 되기 때문에 51표에 지금 53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아마 인준은 그대로 강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게요. 지금 이 시간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팍스 뉴스는 생중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CNN은 중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CNN도 참 문제가 많은 방송이네요. 그래서 저도 여담입니다만은
CNN을 그대로 보고 보도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물론 팍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군데 한쪽만 봐갖고는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뭐 보도진도 그런데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기울고 극단으로만 치닫고 글쎄 있는 거 아닌지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협상 말입니다. 타결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1억 7천만 미국민들, 또 유권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또 중소업 1,100만 중소업체들, 또 2,600만 실직자들, 모두 지금 사실은 청문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돈 언제 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당연하죠. 지난 주말에 아시는 대로 이제 백악관에서 1억 8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짜리를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격차도 2조 2천억 달러와 4천억 달러의 차이로 좁히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만난다면 2조 달러 안팎으로 타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민주당 하원은 물론이고 공화당 상원에서 동시에 냉담한 반응을 해놨습니다. 뭐 말은 아주 강력 저지하겠다는 소리까지는 아니지만은 협상은 계속하는데 좀 실망스러움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표시를 했고요. 공화당 상원은 너무 많다. 지금 2조 달러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원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빨리 좀 해달라. 그것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정말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안 될 거 선거 이후로 넘어가갖고 결국은 또 무산되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뭐 주가도 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지금 3주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1억 7천만 명의 미국민들, 유권자들이 상당수를 분노를 적어도 분노를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분노를 사게 되면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는 아마 해보려는 그런 이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백악관에서 지난 주말에 한 그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짜리를 보면은 그 내막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1인당 1,200달러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데 자녀들, 부양 자녀들이 민주당은 애당초 1,000달러로 얘기했다가 500달러로 낮췄었거든요. 백악관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네. 1,000달러 주겠다. 이러니까 참 이 시속 게임도 상당히 그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고요. 또 실업수당 같은 연방 실업수당은 400달러를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내년 이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주겠다. 이렇게 기간을 또 늘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그냥 무턱대고 반대를 했다가는 정말로 이제 얻어맞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제안을 해놨는데요. 이 주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4,360억 달러가 민주당 최종안인데 여거에 3천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까지 올려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거부하기도 좀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한데 지난해는 9,500억 달러에서 지금 3조 1,000억 달러 3배 이상 올랐는데 또 그렇게 2조 달러 낮추면 어떡하느냐. 지금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네. 경제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고 조금 한 2조 달러 조금 더 올리거나, 문제가 지금 하나 민주당에서 다리를 걸고 있는 것은 1조 8천억 달러인데 한 4천억 달러 가까이는 기존에 이미 그 승인됐던 것을 못 쓴 거를 한 4천억 달러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1조 5천억 달러 그대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좀 더 조정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뭐 이번 주까지 협상을 타결해서 다음 주에 상원에 돌아올 때 맞춰서 가결시키면은 아직까지도 뭐 10월 선거 전에 지원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백악관에서 대중 연설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플로리다 유세에 나서는데, 이 선거 전에 복귀하는 데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백악관 대통령 주치도 그러거든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증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염력도 없어졌다. 이건 뭐 남에게 이제 전염시킬 위험도 없다라는데 그러면 다시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느냐 하는 데는 또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파지티브에서 이제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여기에 또 면역체까지 생겼다 얘기합니다. 글쎄 말이죠. 면역체계가 생기면은 네거티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해야 되는데 그거 네거티브가 언제 나왔다는 소리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아직도 이제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꾸 네. 이렇게 과시를 하고 화려한 이제 그런 컴백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이제 백악관 행사도 하고 또 선거 전까지 이제 강행을 하는 유세를 하게 되는데 플로리다 오늘 저녁 7시에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벌이고 내일은 아마 펜실베니아로 갈 것 같은데요. 네. 뭐 얼마 남지 뭐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일 유세를 벌이는 그런 강행군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또 다시 재발하면 어떨까라는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측도 있고 또 너무 무책임하게 남에게 다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쪽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그대로 선거 유세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극을 위해서 최후 승부수를 지금 현재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것은 뭐 말 그대로 최후 승부수라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좁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그것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미시건, 위스콘신 이 4년 전에 휩쓸었던 지역을 모조리 지금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난번에 공화당 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하이오니 뭐 이런 쪽도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은 그래도 4년 전보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뭐 누구나 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거라고 봤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본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그 확진까지 됐다가 재빨리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컴백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코로나와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건재를 가시함으로써 상당히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역전국을 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승부수로서 이미 던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든 해리스의 공약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인데 이게 몇 가지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같은 경우도 뭐 토론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세금 40만 달러 이하는 세금 한 푼도 안 올리겠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펜스 부통령도 얘기할 때 트럼프 감세안을 폐지하면은 가정당 세금이 감세 혜택 2,000달러가 없어집니다. 이게 세금 올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예.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그 해당이 될 텐데 셰일가스와 석유 시추 수압으로 그 파쇄하는 법이 있거든요. 프래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누이 지금 환경이나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바이든이나 해리스 후보가 금지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결코 금지는 안 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말 논란을 사고 있어서 이걸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 6대 3되면요. 연방대법관 9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물타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후보가 네. 바이든이나 해리스 후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고들면은 좀 적어도 보수표 결집으로 아하. 상관이 좀 생기지 않을까 보는 것이고요. 네. 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도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노를 사지 않거나 분노의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그런 것과 연방대법관 인준으로서 결국은 보수표 결집을 시키는 이런 그 마지막 최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